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정부회계 감사론 제5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해볼게요. 제5장은 총계정 원장과 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게 숫자를 정리하는 거죠.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 상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그 노트에 옮겨 적는 걸 말하는데 그거보다는 책꽂이를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책꽂이에 요거는 어디에 속하지? 하고 책꽂이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보면 책마다 다 넘버링 숫자가 적혀 있어가지고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계정 원장이라는 책꽂이에 옮겨 적는 것, 전기 옮겨 적는다. 그래서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계정 원장, 레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책꽂이마다의 명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대계정, 중계정, 소계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 그런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계정 과목이 모여 있는 총,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르죠. 이 계정 과목은 크게 볼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지만 이것을 아주 세분류, 자산 중에 유동성이 제일 큰 거 현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금, 부채 중에는 외상, 매입금 뭐 이런 거, 수익 중에는 매출액, 비용 중에는 임대, 임차료 이렇게 비용을 소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가 최종 목표가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가는데 이 재무상태의 표에 그 계정 항목별로 현금이 얼마 있는지, 부채 중에 외상 매입금이 얼마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임차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이 책꽂이와 같은 것이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부기를 했잖아요. 분계를 했잖아. 분계. 말로 자동차 한 대를 샀다.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샀다. 그러면은 자동차 자산의 증가,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거를 차변, 대변에 분계를 했단 말이죠. 분계한 것을 다시 총계정 원장에 포스트한다고 그러죠. 옮겨 적는 것. 이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에 있는 부기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행위를 전기라고 한다. 방법은 분계한 내용을 토대로 계정 과목이 뭔가 소계정 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엔 뭘 쓰고 대변엔 뭐 쓸까?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거래의 이중성을 반영해서 이제 원인이 되는 행위, 결과가 되는 행위 이렇게 복식부기로 차변 대변에 계정 과목을 적고 금액을 적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기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해보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9월 1일 A는 한남 마중물 식당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처하였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한남 마중물 식당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왔구나. 이거는 자산의 증가구나. 왜 들어왔지? 이거는 자본금으로서 들어왔구나.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금의 증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적을 때는 자산 중에 뭐예요? 현금, 자본금 중에서도 자본금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분계는 9월 1일 차변에 현금 5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고 이것이 이제 책꽂이로 가야 돼요. 현금 책꽂이로 가서 현금 책꽂이에
왼쪽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에 5천만 원을 써주고 이 현금이 왜 들어왔지? 여기다 현금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자본금 상대 계정, 원인 계정에 해당한 자본금을 써주고 이걸 보면은 여기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현금이 5천만 원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자본금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한번 다시 역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본금 계정에 가면은 여기도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이 오른쪽에 자본의 증가니까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왔구나. 근데 그 5천만 원이 무슨 뭐 물건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현물 출자라고 해서 현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현금으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계정 원장에도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적는 것이죠. 나중에 이 총계정 원장을 다 정리하면 그게 재무 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9월 1일 A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이건 어떻게 적어줄까 하는 것이죠. 3천만 원을 차입했으니까 나한테 돈이 3천만 원 들어왔어요. 이거는 자산의 증가죠. 왜 자산이 증가했어요? 은행에서 3천만 원 빌렸잖아요. 부채의 증가. 이렇게 대분류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분류로 자산 중에서 뭐지? 현금이지. 부채 중에서 뭐지? 은행에서 빌린 돈은 차입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계정 항목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회계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보지 않았던 차입금, 임차료, 임대료 이런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실제 분기할 때는 9월 1일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대변에 차입금 3천만 원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여기 이제 전기를 해야 되니까 현금 계정으로 가서 현금 계정에 3천만 원 이게 들어온 걸 자산의 증가니까요. 현금 계정 왼쪽에 3천만 원 들어왔구나. 뭘로 들어왔어? 차입금 때문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현금 계정을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차입금 계정에 가서가는 또다시 어떻게 차입금이 늘어나는 부채의 증가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왼쪽에 기록했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부채가 증가했구나. 뭐 때문에 증가했어요? 현금 때문에 증가했구나.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계정 원장이 쭉 정리가 되면 그걸 한 달치 9월 달치로 정리할 수도 있고 1년치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거를 closing 마감을 잡는다. 정리를 하면 정리된 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 봅시다. 9월 1일 A는 판매하기 위한 상품을 1천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상품은 우리 회사에 와 있는데 우리 가게에 와 있는데 아직 돈은 안 준 거죠. 돈을 안 줬으니까 부채예요. 부채가 증가한 대신에 나한테 자산,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대분류로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소분류로 따지면 자산 중에서 이렇게 바로 팔기 위해서 사온 상품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재고 자산. 물론 뭐 상품이라고 해도 돼요. 재고 자산의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부채 중에 요거는 외상 매입금의 증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분기할 때는 재고 자산 1천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1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계가 끝났으면 이걸 전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있으니까 재고자산 항목에 총계적 원장에 가가지고 1천만 원, 재고자산 1천만 원이 증가했구나. 왜냐하면 외상으로 사왔구나. 이렇게 써주고 날짜도 기억하기 위해서 날짜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총계적 원장에 가가지고는 요 계정에 가가지고는 외상 매입금 1,000원이 외상이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어요? 상품 사오느라고 재고자산 증가하느라고. 그래서 두 번 기록하는 거 그래서 복식북이라고 했죠.
복식부기고 여기 현금이 오가지 않았어도 기록하잖아요. 이거는 발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양쪽에 한 번씩 차변, 대변에 기록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 나중에 양쪽이 똔똔이 되게 만드는 그런 회계 기록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항목 9월 1일 A는 사무용 비품을 현금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면 200만 원 구입했으니까 200만 원 빠져나갔네. 자산의 감소네. 비품이 들어왔네. 비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돼. 비품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상처럼 컴퓨터처럼 1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인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자산으로. 반면에 학용품처럼 이런 펜 이런 것들처럼 그냥 써버리면 뭐 남든 안 남든 별 의미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1년 이후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품을 자산으로 사무용 비품을 사무용 비품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 책상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거니까 자산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어떤 자산? 비품 자산 증가, 현금 자산 감소. 그래서 실제 분계는 차변에 비품 200만 원, 오른쪽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계정에 가가지고는 현금이 그동안은 계속 늘어났을 때는 요 왼쪽에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오른쪽에 쓴다고요. 오른쪽에 대변에 있는 항목이니까 오른쪽에 200만 원 쓰고 상대 항목은 비품. 비품이라는 자산 계정에 가가지고는 비품이 200만 원어치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어요? 현금 주고 사왔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기록해서 여기는 왼쪽에 기록해서 양쪽 차변 대변을 맞추고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그냥 사무용품 예를 들면 그런 그 종이라든가 연필 이런 거 금방 써버릴 거 200만 원어치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무용품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남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1년 지나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대분류에서도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뭐였어요? 여기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비품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비용의 발생. 왜 비용이 발생했어요? 현금으로 했잖아요. 자산의 감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용 어떤 비용이냐면 요 비용은 뭐 임차료 지급한 것도 아니고 뭐 식품료 급식비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비가 붙어 있는 거 사무용품비 비용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현금 200만 원 감소 이렇게 하면은 이건 실제 분기할 때도 사무용품비 비용의 발생 2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이렇게 현금 계정 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200만 원 그리고 현금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이쪽에서는 현금이 나간 항목이고 이건 현금이 들어온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갔느냐? 비품 사느라고 나갔구나. 그래서 여기 비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품 하는 사고 나간데 우리 사무용품비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사무용품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여기 사무용품비 이렇게 비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 계정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용품비 계정에는 사무용품비 200만 원이 나갔다. 이것도 잘못했어요. 사무용품비 나간 이유는 뭐예요?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여기다 상대 계정 현금. 이 상대 계정이 잘못됐네. 앞에 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현금 계정 여기에는 사무용품비라고 써야 되고요. 여기 사무용품비 요 상황에는 여기는 현금이라 상대 계정 현금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것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나 봐요. 이거 똑같은 게 반복이 됐죠? 사무용품비 이거는 반복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또 다른 5번째 사례로 가서 상품을 2천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이야기는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2천만 원어치. 근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물건은 나갔는데 돈은 현금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죠. 이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가 있고 매출액이 나왔잖아요. 판매액, 이건 수익 거래가 됩니다. 수익의 발생 이렇게요. 아까 자산과 자산의 거래만 했는데 지금은 수익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어떤 자산이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외상 매출금,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의 증가. 그리고 수익은 매출액이죠. 매출액, 판매 대금이 나오는 거 매출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분기할 때는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매출액 2천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걸 다시 전기할 때도 외상 매출금 계정에 증가했으니까 왼쪽에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상대 계정 매출액 이렇게 써줄게요. 매출액 계정, 이 수익 계정에 가면 여기는 매출이 2천만 원 발생했잖아요. 왜 발생했어요? 외상 매출로 발생. 아직 현금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 계정을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례. 종업원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됐고, 급여니까 급여비,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 또는 인건비 해가지고 비용의 발생에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했고, 비용 중에서는 급여비, 급여로 기록하기로 했고, 인건비로 해도 되고 급여로 해도 되는데 이제 그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급여로 하기로 했어요. 급여, 여기는 현금. 그래서 실제 분기할 때는 급여, 비용의 발생 200만 원, 현금, 자산의 감소 200만 원. 그러니까 현금 계정의 오른쪽에 감소한 계정이죠. 200만 원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어? 월급 주느라고 감소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급여 계정에 가서 비용이 200만 원 발생했네. 왜 발생했어? 급여 주느라고. 뭘로? 현금을 주느라고 발생했어. 이렇게 해석을 앞으로도 해석을 하고 뒤로도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 문장으로 된 거를 표로도 만들 수 있고 표를 가지고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분계와 전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9월 1일 화재로 보유 중인 상품 1천만 원이 소실되었어요. 누구한테 판매한 건 아닌데 이게 소실. 그는 이제 손실의 발생, 비용입니다. 손실도 비용의 발생이고 자산이 감소했죠. 상품 재고자산 1천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손실의 발생 또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리고 소분류 계정으로 분기할 때는 손실 이런 것들은 특별 손실이라고 그래요. 그냥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고 무슨 사느라고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인건비 주느라고 발생한 게 아니고 이건 불에 타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특별 손실이라고 합니다. 특별 손실의 발생 그리고 재고자산 감소. 그래서 특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 항목에 가서 비용의 발생 1천만 원, 상대 계정은 재고자산 1천만 원어치가 날라갔어요. 재고자산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한 거죠. 왜 날라가서 불이 나서 특별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특별 손실 계정과 재고자산 계정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A는 1개월 분 임차료 이거 비용입니다.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런 경우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비용 중에 임차료라고 또 임차료가 뭘로 나갔어요? 현금으로 나갔어요. 현금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계는 9월 1일 차변에 임차료 140만 원, 대변에 현금 140만 원 이렇게 해주고 현금 계정 140만 원 빠져나가는데 임차료 주느라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현금 계정을 정리하고 임차료 계정에 가서 임차료 비용이 140만 원 발생했네. 현금으로 지불했네. 이런 식으로 전기를
하시면 됩니다. 9번째, 9월 1일 1년치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동차 보험료 말하는 것 같아요. 보험료로 100만 원,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료 비용이죠. 나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용의 발생이고 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비용 중에 보험료 발생, 현금 감소로 소개정 분류를 하고 실제 분계는 9월 1일 차변에 보험료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대변에는 현금 100만 원. 현금 계정이 먼저 있으니까 현금 계정에 가서 현금이 오른쪽 빠져나갔어요. 100만 원 빠져나가 뭘로 빠져나갔어요? 보험료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험료 계정, 총계정 원장에 가가지고 여기는 9월 1일 날 보험료가 100만 원 나갔는데 뭘로 나갔어요? 현금으로 지불했구나. 이렇게 기록을 따박따박 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전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9월 1일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 나중에 이제 정부에게 지방세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에게는 부채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용이 발생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생주의, 그럴 현금이 내가 없었어도 이미 나한테는 비용이 발생한 걸로 기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생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세 발생, 지방세 비용에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로는 미지급 지방세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부채가 되는 것이죠. 실제 분기할 때도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지방세 비용으로 100만 원 나갔고, 그런데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미지급 지방세라고 하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고 부채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세 항목에 가서 비용의 발생 100만 원 9월 1일 날, 근데 아직 못 냈네. 미지급 지방세로 이렇게 일단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날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현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기록을 한다. 그래서 발생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미지급 지방세, 이거는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부채 항목에 가면은 9월 1일 날 100만 원 부채가 증가했는데 왜 지방세를 냈어야 되는데 안 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뒤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해석까지 충실히 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 5장에서 살펴본 거는 분계를 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포스팅, 전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것에 익숙해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시고 나면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싹싹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문장만 놓고 이 밑에 해당하는 1, 2, 3, 4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 백지에다 놓고 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5장의 강의 동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실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해한 거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오프라인 직업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면대면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